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약 1년 3개월 만에 226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로는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요. 자,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매일 오전 10시 50분 저희가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다고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1월 17일 금요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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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약 1년 3개월 만에 226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 2268선까지 올라갔다가 이후로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가 또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반도체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양 지수가 개장 이후에 상승폭을 계속 줄이고 있어서 오늘 마감까지는 어떻게 흘러갈지 상승부를 지켜내줄 수 있을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오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어제 미국 시장이 1%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저희도 그렇고 대부분이 차익 매물 때문에 좀 힘들 것으로 보였지만은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좋았었고 네. 심리 자체가 살아있다 보니까 이 차익 매물까지 모두 먹어버리면서 증시가 조금 상승을 받쳐주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재료를 받쳐주고 경제 지표도 꾸준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미국 증시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면서 증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실적 시즌인데 어제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아침에 좀 부진하다가 오후 들어서 3% 가까이 좀 올라왔었거든요. 네.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대만의 이제 TSMC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네. 이제 이 부분이 좋게 나왔던 것이 삼성전자의 상승폭을 키웠고 이제 이 부분이 미국의 야간 시장, 우리나라 야간에 미국 시장에서 퀄컴, 마이크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게 만들면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7% 정도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실적이 나왔던 금융주, 이제 JP모건 이제 이런 것들이 급등, 골드만삭스나 JP모건들이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6% 이상 급등한 종목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좋게 나왔으니까 일단은 다우 지수에서 또 나스닥 지수에서 영향이 큰 각각 이제 금융업, 반도체업 이제 이런 것들이 높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아침에 이제 무슨 1년 3개월 만에 고가를 써주고 있지만은 이 상승폭을 좀 줄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미치는 듯 하지만 사실 이제 TSMC 반도체가 나왔던 게 어제 오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오후에 좀 선반영이 되었다라고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어제 아침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다가 오후에 돌아왔던 이유가 TSMC 실적 때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만큼 또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올랐던 만큼 못 올라주고 있는 이유가 어제 선반영 때문에 우리 증시에는 좀 그만큼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차익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일부 물량들도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물량 부분 대부분을 지금 개인과 또 외국인 이제 여기 좀 받쳐주고 외국인은 지금 살짝 반반입니다. 포지션이 좀 반반이고 외국인은 좀 반도체 업종 위주로 매수가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매도하고 있고 개인들은 거의 모든 업종에서 매수세를 취하고 있고 기관은 반대로 거의 모든 업종에서 지금 반대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서로 지금 차익 매물과 이 투자 심리 개인의 매수는 대표적으로 투자 심리 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을 거의 17%에 맞추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면 오를수록 차익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지금 힘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차트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저번에 이제 돌파하고 나서 이제 오늘도 갭으로 돌파하고 나서 이제 음봉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음봉 나온다고 해서 안 좋을 건 아니고요. 차익 매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오늘 아침에만 사지 않았으면은 대부분 지금 상황이 괜찮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달려들 만한 이유도 없었고 오늘도 금요일이니까요. 오늘은 좀 쉬어간다는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오후 종가쯤에 왜냐하면 종가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기다리던 이제 단기 고점을 조금 높여주면서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중요한 날일 것 같은데 코스피는 음봉 나온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만약에 양봉 또는 현재 구간 정도만 잘 지켜준다고 하더라도 좀 다음 주에 긍정적인 모습이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섣부르게 매수할 필요 없이 한 번 더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좋겠다. 아직까지는 좀 개별주 위주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 들어갑니다. 미국은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었지만은 우리나라는 다음 주부터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실적 시즌에 보통 이제 업종별로 차별화적인 장세가 나옵니다. 반도체 업종이 좋다면 반도체 업종들 위주로 올라가고요. 네. 자동차 업종이 턴 어라운드 될 것 같은데 하면 자동차 올라가게 되지만은 지금 앞으로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주권주, 은행주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좀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는 만큼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업종 선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나오는 실적이 연간 실적이기 때문에 연간 및 반기 실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3월 감사 시즌에 이제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이제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꼭 체크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 매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는 좀 영향이 제한적인데요. 대만 TSMC의 호실적 소식이 어제 오후에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선 반영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좀 여유 있게 매수를 해주시고 다음 주 실적 시즌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영재 전문가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김상현 전문가님이 얘기한 대로 네. 지금 뭐 개인 투심이 워낙 좋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투심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란하고 미국 분쟁 때 사실 던졌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네. 던졌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던지고 나서 장이 올라가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나는 던져가지고 손실 보고 나왔는데 이제 남들은 수익 보는 것 같으니까 배가 아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따라 붙는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드리는 말씀 똑같아요. 상방 추세고 앞으로도 상승하겠지만은 기관 매도세가 나올 거라고 지난주부터 말씀드렸고 실제로 기관은 지금까지 1월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강하게 봐주냐 그러면은 초창기에 이제 1월 초까지는 좀 강하게 봐주다가 지금은 그런 흐름도 아니에요. 그럼 개인이 다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씀드리지만은 계속 같은 말씀드리지만은 상방 추세는 맞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보유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따라가시기는 어려운 장이다. 왜냐하면은 이 결과적으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시장은 올랐는데 개인은 손실을 보기 딱 좋은 시장이 지금 같은데 왜냐하면은 나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해서 손절을 쳤어요. 손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덧발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그 던진 것보다 덧발았으니까 다행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차라리 나은데 네. 장이 올라가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거운 종목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를 배제하고 자꾸 잡주를 들어가요. 한 방에 내가 인생 역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못 봤던 수익을 한 번에 몰아서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곧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 하루 이틀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정년이 없는 또 직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이틀 매매해가지고 매매하고 죽을란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여유를 좀 갖고 특히 실적 시즌이 가까우는 만큼 관리 종목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 혹은 이미 관리 종목인 종목들 이런 것들에서 최대한 좀 멀찍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손실을 보기 쉬운 장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접근을 해보시고요. 매도랑 매도 좀 유의를 해보시면서 잘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부분 살펴보시면서 금요일장 마무리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오늘 고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 그 번호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 두 가지 방법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금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이 고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추천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이 고수의 픽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오전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종목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 가기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날 아침마다 오늘자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자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들어가 보시면 오늘도 총 10개의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 상담과 똑같은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수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자 퀴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번 듀로 시작하는 듀땡땡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듀로 시작되는 종목이 흔하지 않긴 한데 만약에 검색을 안 해보시고 방송으로만 이렇게 힌트를 들어보시면 좀 안 떠오르실 수도 있는 그렇죠. 종목인 것 같아요. 힌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 힌트를 한번 오늘 다시 돌아오신 힌트 요정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서두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정답을 맞히신 분들한테 미리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먼저 드려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첫날에 별 생각 없이 문자를 보냈다가 네. 제가 스팸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꼭 전화를 확인하고 보내드리니까 네. 못 받으시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냥 보냈다가 스팸을 처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미리 짚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D자로 시작되는 이 종목 저희가 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네. 김상현 전문가랑 의견이 많이 갈렸어요. 왜냐하면은 네. 저희는 이제 그 편하게 쉽게 이제 맞출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이제 선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김상현 전문가는 전혀 모르는 회사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은 제 때는 그 요즘에 의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은 네. 저희 때는 책상, 걸상 이렇게 느낌 온다. 네. 걸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제 걸상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그쵸, 근데 요즘은. 제 때는 이 걸상을 빼고 이 의자를 사가지고 넣는 게 유행이었어요. 집에서요? 아니죠. 회사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에서. 예, 의자를 만드는 대표적인 의자 브랜드였고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의자 브랜드라고 생각해서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네. 50명 앉아 있으면은 한 40명 걸상을 빼고 이 의자 갖다 놨었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 모르시죠? 네. 저는 그래서 이거 왜 모르지? 아니 저도 모르는데 특이사항이 기숙사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저희도 기숙사 학교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여기서 선이 갈리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또 많이 썼던 의자이기 때문에 되게 네. 유명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은 딱 얘기를 하는 순간 모두들 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른 메이커들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저희 때 아주 저희 때라면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X세대 이상, X세대 오렌지족, 이쪽 레벨. 오렌지족? 이쪽 레벨, 낑깡족 이쪽 레벨이라는 그런 레벨의 의자고 그때 유행했던 그 브랜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여러분 딱 의자, 저희 세대, 아까 말씀드린 그 세대에서 들으면 알고 있는 그런 의자 브랜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낑깡족이란 말이 있었죠. 있었던 이게 건가요? 오렌지족하고 네. 오렌지족이 못된 그 세대를 그때 낑깡족이라고 부를 때가 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은 바로 아실 수도 있을 것 바로 알 수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의자 브랜드다. 이제 오렌지족 분들을 위한 힌트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럼 다음 힌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정답자가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확인할 겸 일단 확실히 이 종목 일단 코스닥 종목이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듀고 시작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말고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의 92%가 이제 의자 매출입니다. 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의자 하시면 또 떠올라야 되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이제 어제 저희 이영재 전문가님이랑 저랑 이제 네. 의견이 갈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의자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이영재 전문가는 듀, 저는 시. 저도 시.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갈려가지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이제 이 종목을 하자고 이제 말씀하셨을 때 사실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일이 바뀌었더라고요. 사명이 원래 이제 이 듀가 아니고 네. DBK라는 회사로 이제 거래가 되다가 그런가요? 제가 DBK는 본 적이 있지만 듀를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죠라고 했더니
그 의자 모르냐? 저 의자는 CD 그거죠.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이 갈려서 오늘 네. 아침에 오늘 차에서까지 이제 그 얘기. 이 방송을 보시는 X세대 오렌지족 킹강족 여러분들 화력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봤다는 화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정답 문자가 들어오고 아, 있다고 그럼요. 합니다. 아, 네. 그럼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그럼 봅니다. 많을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또 몰랐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네. 의자 브랜드를 하나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총 3가지 힌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오렌지족의 대표적인 의자 브랜드다. 첫 번째 힌트였고요. 두 번째는 코스닥 종목이다. 세 번째는 전체 매출의 92%가 의자로 나오고 있는 정말 대표적인 의자로 이제 밀고 가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힌트 3가지를 총 들어봤는데요. 자, 고스픽 오늘의 퀴즈 3번 듀로 시작하는 듀땡땡 이 종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고스픽에 뭐가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들어오시면 그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에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의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지금 바로 도와드릴 텐데요. 접수도 지금 실시간으로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68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S51 상담을 요청해 주셨고 매수가는 92,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답답하다고 하시는데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매수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지금 83,500원인데 92,5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언제? 네. 그러니까 언젠가 올라오냐고 물어보면은 언젠가 올라오겠죠, 당연히.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크게 크게 문제 있는 회사도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시간 가치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남들이 수익 볼 때 손실 보고 있다가 막 더 가니까 팔고 손절하고 어제 올라갔던 그 종목 고점인 종목을 샀다가 2배로 또 손실 보고 그런 경우가 쌓이면은 따라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또 안 갖고 버티고 있다가 배 아파서 또 사고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서두에 드리고 싶고 시간같이 여러분들 주식하시면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길게 끌고 가셔가지고 본전을 찾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S51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 수급부터 볼게요. 수급부터 보면은 네. 지금 기관에서 던지죠. 외국인도 사실은 올해 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14일, 15일 시장을 봐주고 있는데 외국인 던지죠, 기관 던지죠, 개인만 받고 있어요. 네. 수급 딱 봐도 안 좋고 어떤 실적을 보아하면 뭐 적자나고 이런 현상은 아니지만은 2016년에 영업이익만 따졌을 때 1조 6천억 나오고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들어요. 1조 3천억, 6천억, 4천억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기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종목.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내려가는 게 특별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코스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맞춰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가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장이 지금 나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시다가 손절가를 만약에 말씀드리자면은 손절가를 지금 83,000원이니까 8만 원에서 79,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전저점이니까 사실은 전저점이니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보기엔 확률상 이 전저점마저도 깰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큰 종목은 여러분들이 작은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뭐 상한가 나가지고 돌리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큰 종목은 그러니까 배가 가능한 똑같아요. 제트보트 같은 경우는 휙 돌리면 돌리는데 네. 타이타닉호는 돌리려면 저기서부터 이렇게 크게 이제 유턴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해도
그 마티스랑 버스랑 돌릴 때 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이 V자로 휙 올라가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걸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손절가 만약에 꼭 보시겠다면은 8만 원까지 보시고, 아니면은 장이 조금 이제 타점을 주는 종목들이 있을 때 좀 종목 교체를 한 번에 하기 힘드시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얼마 손실 났고 얼마 손실 났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한 번에 하시기 힘드시면은 1%, 2%씩이라도 조금씩 종목 교체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 수급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좀 아쉬워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십니다. 손절가를 8만 원에서 7만 9천 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좀 종목을 교체해보려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을 먼저 들어봤고요. 두 번째는 8023님께서 보내주신 인터플렉스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16,100원, 비중은 10%인데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그 문자 주실 때 좀 상세하게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이제 이유까지 한번 적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인터플렉스가 지금 주가 상황이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15,800원이라서 시청자분이 주신 가격이랑 별 차이가 나진 않지만은 지금 추가 매수 하려고 하시는 거는 지금 이 단 300원, 500원 이 손실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면 반대고요. 네. 혹시 뭐 인터플렉스가 앞으로의 뭐 기업 가치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봤을 땐 저평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근거가 있는 거였으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뭐 애플, 모토로라 이제 이런 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라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디스플레이, 즉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매출이 올라가야 그 애플과 삼성전자에 이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일단 뭐 지금 애플, 삼성전자 전부 작년에 핸드폰 매출 괜찮았습니다. 네. 특히 지금 아이폰도 아이폰 그 11 프로 이제 이런 것들 매출이 좋다 보니까 뭐 이런 매출에 대한 기대는 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현재 지금 주가 흐름만 본다고 하시면은 조금 답답하게 좀 묶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하락 조금씩 내려가는 저점도 조금씩 내려가고 고점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조금 힘든 좀 답답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좀 안전하게 그래도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17,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그러니까 가격이 16,100원에 사셔서 10%인데 지금 저거 마이너스 300원, 400원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중을 담는 거는 오히려 계좌가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고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돈을 조금 답답한 종목에 묶어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원래 뭐 엄청 무겁다, 대형주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추가 매수는 지금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갖고 계셔도 충분히 수익권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대신에 손절가는 저점을 더 추가적으로 낮출 수 있는 14,800원 제시를 좀 해드릴 거고, 목표가는 17,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거가 명확하다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이긴 한데, 하지만 이게 주가의 흐름이 지금 답답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손실을 메꾸기 위한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4,8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세 번째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726번님의 애경산업이고요. 매수가는 36,7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얼마에 매도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볼까요? 일단 매도를 얼마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본인이 매매 포지션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단기로 들어왔느냐 장기로 들어왔느냐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상 소요 시간도 미리, 물론 예상 소요 시간을 한 달 잡아놨다고 한 달 안에 끝나는 경우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잡아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같은 걸 하는 회사인데 한한령 이후로 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이 종목도 조금씩 머리를 쳐듣는 형국이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갖고 계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만한 종목인데, 물론 다른 이제 가벼운 종목들의 슈팅이 빨리 나오면 좀 배가 아플 수는 있어요. 같은 섹터에 다른 종목들이 더 빨리 나오면. 근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당장 뭐 한한령이 풀려가지고 뭐가 될 것 같지만 생각외로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져가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만약에 파실 거면은 전에 이제 제일 거래가 많았던 매물대가 한 45,000원에서 5만 원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한 39,000원대에서부터 브레이크가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썩 좋지는 않아요. 36,700원이면 매수가가 썩 좋지는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비중이 20%니까 뭐 적진 않으시니까 만약에 비중이 갖고 계신 분 중에서 비중이 적다면은 조정을 좀 줘서 한 2만 원대 뭐 중반 이렇게 된다, 중후반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비중을 늘려봐도 되는 종목이니까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 자리가 아니라 2만 원대 중후반 정도에서는 만약에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어느 정도 한 2만 지금 한 3만 9천 원대 그리고 4만 원대 중후반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결정하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일단 1차 목표가 3만 9천 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 2차 목표가는 한 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39,000원, 2차 목표가 4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2만 원 중후반대에 내려가면 오히려 비중을 또 늘려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네 번째 종목 710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백광산업 2,95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90%라고 하십니다. 손절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백광산업이 2,950원이면요. 제가 대충 생각을 해봐도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그 시기에 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비중이 9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자신의 전 재산을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푸셔야 될 오해가 몇 개 있습니다. 백광산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랑 그다지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 이제 백광 소재라는 이제 종목이 올라갔는데 이제 백광 소재랑 백광 산업이랑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엮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백광 소재의 주주는 태경이지 백광이 백광 산업이 아닙니다. 사실상 계열 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백광 산업은 이제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그냥 주가만 같이 올랐지. 전혀 아프리카 관련 돼지열병 관련 테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즉 전염병 관련 테마가 아니다. 근데 그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격이 사실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체시스 같은 거 9월에 물렸으면은 뭐 이런 전염병이 다시 돌면은 어떻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조금 근거가 없이 이상하게 오른 이유는 좀 다시 찾아 올라오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청자분도 이제 그걸 깨닫고 손절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은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밑에 제가 손 하나 그어놨는데 그래도 전저점은 인식은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지만은 조금 답답하게 조금 시간이 좀 흐르고 있죠. 일단은 뭐 이제 뭐 테마주랑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걸 아셨으니까 이제 이 회사에 진짜 하는 일이 뭐냐고 보시면은 뭐 원래는 화학회사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이제 이런 들어가는 소재 아니면은 뭐 염산 이런 화학약품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나마 지금 반도체 쪽으로 신사업으로 지금 준비 중인데 아마 이 신사업이 아마 이제 앞으로 부각이 된다. 이 신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지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지금 사실 뭐 비중이 적고 뭐하고 하시면은 지금 당장 웬만하면 매수가 잘못됐으니까 손절하고 나오시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비중이 90%이기 때문에 손절도 엄청난 작업을 들여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이제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2,950원 사실상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온다라고 하면은 한 2,500, 600원 수준까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주 2,600원 대면은 일단은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중 줄인 거 가지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시거나 다른 종목을 수익을 내셔가지고 백광산업을 줄이는 작업을 하셔야지 이 종목은 지금 당장 다 손절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앞으로 주식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과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최대한 잘 해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은 2,600원 정도 좀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테마주로 엮였었는데 사실은 큰 연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뭐 지금 곧바로 다 매도하시는 건 아니고 2,6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줄이는 전략, 다른 종목 수익으로 만회를 해보시라는 그런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6797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이고요. 두산인프라코업 매수가는 11,350원,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한번 분석 들어볼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한때도 사실은 저희 지금 뭐 경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이런 데서 추천을 또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방송도 참 많이 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계실 텐데 아까 지금 사실 뭐 실적이 나쁘거나 회사가 문제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아까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했듯이 어떤 종목을 살 때 매수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매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SM이다, 뭐 JYP다 이런 엔터주들 팬심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팬심으로 한 주씩 모아놨다가 나중 되니까 뭐 수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대부분의 이제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열에 10명입니다 거의. 왜 하세요? 그러면은 저기 돈 벌려고요. 이게 거의 열에 10명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자실적도 좀 괜찮은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길게 놓고 볼게요. 길게 정말 한 10년치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떠나서 제일 좋은 주식은 나한테 수익을 주는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이거든요. 네. 살짝 반등을 줄 때 사다가 다시 또 하락하고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좀 돌리고 있고 좋은 종목들 지금 테마성 있는 종목들 빠른 종목들 지금 수익 내고 있을 때 이거는 수익이 나지도 않고 지루할 거예요. 지루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강하게 빠지다가 예를 들면 아까 SO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SO일 같은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각도가 되게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SO일도 전에 떨어지다가 한번 각을 줄이다가 반등을 주거든요. 짧게 떨어지고 짧게 바닥잡고 짧게 반등을 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떨어지는 각도가 어느 정도 더 나오면은 바닥 잡는 자리가 한번 나오고 살짝 반등을 줄 수도 있겠죠. 근데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너무 장기간 빠졌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너무 장기간 빠졌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주는 자리도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천천히 돌려서 배가 이제 뭐 그 타이타닉보다 더 큰 거죠. 거의 이제 항공모함 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시간이 드는데 문제는 시간이 들 때 남들 올라가면은 배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아요. 이 종목 나쁜 종목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못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목 자체가 나쁘거나 회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수익을 못 주면 나에게는 주식을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뭐라 그러실 거예요? 돈 벌라고요. 그러면은 돈 벌 수 있는 주식으로 지금 15% 비중이니까 그래서 1% 팔고 요만큼. 예를 들면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은 수익 나는 만큼 한 0.5% 1%더 줄여서 조금씩 비중을 빼나가셔야 돼요. 네. 물타기를 하시거나 하면은 다시 또 항공모함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돌리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빠져나가는 국리부터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천천히 종목 교체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해서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하기 힘드시면 천천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계속 너무 오랫동안 빠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씩 천천히 교체를 해봐라 이런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총 5가지 시청자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수의픽 오늘의 퀴즈, 1월 17일 금요일 퀴즈 한번 정답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3번 듀로 시작하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듀오백입니다. 네, 듀오백이었습니다. 문자가 얼마 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 저기 그 X세대와 어린이 쪽에 활용을 한번 봐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듀오백이고요. 듀라고 시작되는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이 종목 만약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좀 먹을 자리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네. 여러분들 주식할 때 추세를 먹을 것이냐 변동성을 먹을 것이냐 일단 고민하셔야 돼요. 듀오백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변동성을 먹는 종목이에요. 변동성을 먹는 종목이냐 뭐냐면은 결국은 길게 가져가가지고 뭐 한 80% 100% 먹겠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한 2, 3일 뭐 길어봤자 일주일 가져가서 짧게 짧게 끊어치기. 당구를 칠 때도 끊어치기가 있고 밀어치기가 있듯이 이거 끊어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일단은 혹시 사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이제 한 2,500원에 2,500원 매수가 정도의 네. 목표가 한 2,75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2,400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시기에는 약간 늦은 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가에 보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종목이 떠버리면 조금 더 가버리면은 네. 사실은 조금 타점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짧게 끊어치라고 의미에서 목표가를 짧게 잡아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재가 창을 안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 좀 계시는데 네. 보시면은 현재가 창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가 창인데 왼쪽이 잘 안 보이는데 오른쪽만 한번 볼게요. 거의 이제 2,000원대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호가가 많이 비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호가가 많이 비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비중을 실을 수 있으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한 만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만주 해봤자 2,6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밑에 호가에 던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종목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아주 짧게 들어가서 아주 짧게 먹고 비중도 작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전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너무 지루하거나 할 때 짤짤이를 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듀오백 대표적으로 좀 변동성을 먹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거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매수가는 2,500원, 목표가 2,750원, 손절가는 2,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고수에피 퀴즈 정답은 듀오백이었는데요. 자, 오늘 정답자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10-5297-3903-0549-1933님 이 5분께서 퀴즈를 맞춰주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겠고요. 저희가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전화를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꼭 받아주셔서 상품 잘 수령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답자가 아니라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되게 마음이 급하셨나 봅니다. 네. 오렌지족이셨나 봐요. 5118님께서 듀오 배라고 기억을 빼놓고 보내주셨고 좀 웃기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또 드리려고 그랬는데 한식이 나와서 한식이. 그리고 1933님께서는 너무 웃기다고 칭찬을 해주셨네요. 그럼요. 네, 그러면 다음에 더 웃긴 힌트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저와 같은 세대, 그 이상 세대인 분명합니다. 공감을 하셨나 옛날에 봅니다. 명동에서 노시던 그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고수에피 퀴즈는 매일매일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알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올해 첫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 결정입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채권 관련 조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한 100명 가운데 99%가 이달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저성장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경기 선행지수나 수출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된 데에 따른 경기 반등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동결 전망이 압도적인 배경을 전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건설 투자의 조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 1월호에서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 투자도 점차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정부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 등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개선 조짐과 1단계 미중 무역 합의문 서명,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면서도 미중 협상의 전개 상황과 반도체 경기 회복 강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확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정부는 2020년 정책 방향에 반영된 투자, 소비, 수출 활력 제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경기 반등 모멘텀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1조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안타 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9억 2,400만 달러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2018년 한국 증시에서 56억 7,600만 달러 매도 우위를 보였다가 지난해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넉 달 연속 순매도가 지속돼 지난해 순매수액은 예년보다 크게 작았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고 홍콩 시위 격화 등으로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주요 신흥국 중에서는 인도와 대만, 인도네시아 순으로 순매수액이 컸습니다. 셀트리온이 합병 추진설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추진설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은 현지 시각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행사 중 질의응답에서 주주들이 원한다는 조건 아래 3사의 합병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주주들의 찬성 비율이 높다는 전제하에 합병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나 아직 합병에 대한 방법이나 시기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후 구체적인 상황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4기통 터보 엔진과 전기차 파워트레인이 세계 10대 엔진 동력 시스템에 선정됐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자동차 매체 워즈오토가 발표한 10대 엔진 동력 시스템에 현대차 소나타의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과 코나 일렉트릭의 파워트레인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워즈오토 관계자는 현대차 소나타의 신형 4기통 터보 엔진 기술은 강력한 성능과 높은 효율성을 확보해 데일리카로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고 코나 일렉트릭은 내연기관 차량에 뒤지지 않는 충분한 주행 가능 거리를 확보했으며 작년 고가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됐지만 코나의 주행 거리는 여전히 최고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오늘 수소도시가 완벽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이며 수소사회 비전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가 5G 도입 확산과 모바일 엣지 컴퓨팅 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5개 통신사와 글로벌 모바일 엣지 컴퓨팅 연합체를 만들고 5G 퓨처 포럼을 출범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신속 통관, 세관 검세 면제 등 통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전자는 가전 관리 서비스인 케어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보이는 자동 응답 서비스를 1월부터 본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네, 금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자, 고수의 픽은 매일 오전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히든 종목들이 올라오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하고 남들은 잘 모르는 그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답장으로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